종합 원가 계산 중 완성품 환산량 산출을 설명하겠습니다. 회계는 교육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반복적인 학습이 꼭 필요하며 절실한 사람만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종합 원가 계산은 직접 재료비와 가공비를 구별해야 됩니다. 직접 재료비는 꽁치 통조림을 제조할 때 꽁치이고, 가공비란 직접 재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으로 직접 노무비, 직접 경비, 제조 간접비 등을 포함합니다. 종합 원가 계산에서는 이 환산량이 중요합니다. 환산량은 제공품 수량 곱하기 완성도인데, 제공품은 미완성품이죠. 그래서 미완성품 곱하기 완성된 정도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 제공품 수량이 100개인데 완성도가 40%이고 제조 착수 수량은 900개고 완성품 수량은 800개고 기말 제공품 수량은 200개, 완성도 50%입니다. 그러니까 완성품 수량은 800개인데 미완성된 게 있죠. 먼저 기초 제공품 수량이 100개고 완성도가 40%라면 곱하면 환산량은 40개가 됩니다. 기초 제공품 환산량은 40개가 되고 기말 제공품은 200개인데 여기에 완성도가 50%입니다. 곱하면 기말 제공품 완성품 환산량은 100개가 됩니다. 계정으로 표시하면 제공품 계정을 보면 기초가 100개이고 착수가 900개고 완성이 800개고 기말 제공품이 200개입니다. 그러니까 800개가 완성되고 200개는 미완성됐는데 이 중에서 50%는 완성됐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다가 곱하기 0.5를 합니다. 그러면 기말 제공품 완성품 환산량은 100개가 됩니다. 100개. 그래서 완성품 수량 800개에다가 기말 제공품 완성품 환산량 100개를 더하면 900개죠. 이 900개가 바로 완성품 환산량이 됩니다. 이게 평균법입니다. 그래서 평균법일 때는 완성품 수량 플러스 기말 제공품 완성품 환산량, 그래서 800개 더하기 200개 곱하기 0.5 해서 900개가 평균법일 때 완성품 환산량입니다. 선입선출법일 때는 이 평균법에서 똑같습니다. 완성품 수량 플러스 기말 제공품 완성품 환산량까지는 똑같습니다. 여기에서 기초 제공품 완성품 환산량을 빼면 됩니다. 900개에서 마이너스 기초 제공품 완성품 환산량, 여기 아까 100개 곱하기 0.4 40개죠. 그래서 40개를 빼게 되면 860개가 됩니다. 그래서 완성품 환산량은 평균법일 때는 900개가 되고 선입선출법일 때는 이 900개 평균법에서 기초 제공품 완성품 환산량을 뺀 860개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재료가 제조 착수와 동시에 모두 소비 또는 공정 시점에서 전량 투입되었다는 조건이 붙은 문제라면 재료비 완성도가 100%이므로 재료비와 가공비를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평균법일 때는 먼저 재료비 완성품 환산량은 800개 플러스 기말 제공품 완성품 환산량이 아까 200개죠. 200개인데 재료비는 완성도가 100%니까 200개 곱하기 100% 하니까 그대로 200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은 800개 더하기 200개 곱하기 0.5입니다. 50%니까 그래서 900개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재료가 제조 착수와 동시에 모두 소비됐다 그러면 재료비는 완성도가 100%이기 때문에 재료비와 가공비로 구별해서 계산하는데 재료비는 수량을 하고
가공비는 수량에다가 완성도를 이렇게 곱하는 겁니다. 선입 선출법일 때는 여기에서 나온 숫자에다가 기초만 빼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여기 재료비 완성품 환산량은 800개 더하기 200개, 여기까지는 평균법과 똑같죠. 여기서 기초를 빼면 됩니다. 기초 제공품 수량 100개 있죠. 100개. 왜 여기는 수량을 100개를 했냐면 재료가 제조 착수이기 때문에 완성도가 100%입니다. 그래서 100을 곱하나 만하니까 그냥 100개로 한 겁니다. 그래서 900개가 되고,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은 똑같이 800개 플러스 200개 곱하기 0.5, 여기까지는 평균법과 똑같습니다. 해서 기초 제공품 완성품 환산량인 40개를 빼면 되겠죠. 40개를 빼면 840개가 되는 겁니다. 10번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평균법에 의한 재료비와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기초 제공품 착수량, 완성품 수량, 기말 제공품 수량. 재료는 공정초에 전량이 투입되고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투입된다. 재료가 공정초에 전량이 투입됐다 또는 제조 착수와 동시에 모두 소비됐다 이런 말이 나오면 재료비 완성도는 100%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완성품 환산량 내는 공식은 이게 평균법은 완성품 수량 플러스 기말 제공품 완성품 환산량, 여기까지만 하면 평균법입니다. 여기에서 기초 제공품 완성품 환산량을 빼게 되면 선입 선출법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평균법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재료가 공정초에 전량 투입됐기 때문에 완성도가 100%고 가공비는 완성도가 다르게 나와 있죠. 그래서 완성품 환산량을 재료비와 가공비를 따로따로 구해야 됩니다. 먼저 재료비 완성품 환산량은 완성품 수량 1700개 플러스 기말 제공품 완성품 환산량이 500개죠. 500개고 완성도가 100%니까 곱하기 100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500개가 됐죠. 2200개. 가공비는 1700개 완성품 수량 플러스 기말 제공품 완성품 환산량 500개 곱하기 0.5가 됩니다. 그래서 1950개가 됩니다. 답은 1번입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평균법이 아니고 선입선출법이었다면 여기에서 기초제공품 완성품 환산량만 빼면 됩니다. 재료비 같은 경우는 여기 기초제공품이 200개죠. 여기 200개고 가공비는 30% 곱하면 됩니다. 700개. 그래서 여기서 재료비 700개를 빼고 여기는 가공비는 700개 곱하기 0.3 이렇게 빼게 되면 선입선출법이 되는 겁니다.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선입선출법에 의한 재료비와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완성품, 기말제공품, 기초제공품, 단기 착수량. 재료는 공정초에 전량 투입되고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투입된다. 재료가 공정초에 전량 투입됐다 그러면 재료비 완성도는 100%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재료비와 가공비를 따로따로 구해야 됩니다. 선입선출법 공식은 완성품 수량 플러스 기말 제공품 완성품 환산량 마이너스 기초 제공품 완성품 환산량입니다. 여기 완성품 수량 플러스 기말 제공품 완성품 환산량 여기까지는 평균법이고 여기서 기초 제공품 완성품 환산량을 빼게 되면 선입선출법이 되는 겁니다. 먼저 재료비 완성품 환산량은 완성품 수량 2만개 여기 2만개 있죠. 플러스 기말 제공품 10,000개 만개인데 완성도가 여기 100%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10,000개 그대로 빼기 기초 제공품 5,000개 5,000개 곱하기 100% 해서 25,000개가 됩니다. 여기 25,000개 되는 게 3번밖에 없네요. 답은 그냥 3번이네요.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은 2만 개 플러스 기말 제공품 완성품 환산량. 기말이 10,000개죠. 거기에 완성도가 40%입니다. 곱해서 4,000개 마이너스 기초 제공품 완성품 환산량 5,000개 곱하기 0.2에서 23,000개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선입선출법이 아니고 평균법이었다면 여기 기초만 안 하면 되겠죠. 기초만. 그러니까 완성품 수량 플러스 기말 제공품 완성품 환산량. 여기는 3만 개, 여기는 24,000개가 되는 겁니다. 12번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모두 발생되고 가공비는 공정이 진행됨에 따라 균등하게 발생할 경우 다음 자료에 의한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은 재료비 완성품 환산량을 물어봤습니다. 재료가 공정 초기에 모두 발생됐거나 공정 초기에 모두 투입됐다는 말이 나오면 재료비는 완성도가 100%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환산량을 구할 때 재료비와 가공비를 따로 구해야 됩니다. 환산량 산출 공식은 평균법은 완성품 수량 플러스 기말 제공품 완성품 환산량입니다. 환산량이란 수량 곱하기 완성도를 말합니다. 이 문제는 회사는 평균법을 적용하여 기말 제공을 평가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재료가 공정 초기에 모두 발생됐기 때문에 재료비 완성도는 100%입니다. 문제가 재료비 완성품 환산량을 물어봤기 때문에 완성품 수량 여기 4,000개 플러스 기말 제공품 완성품 환산량이 구하는데 1,000개인데 완성도가 100%입니다. 그래서 그냥 4,000개 플러스 100개에서 5,000개가 됩니다. 4,000개 플러스 1,000개 곱하기 100% 해서 5,000개가 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만약에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이 아니고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을 물어봤다면 완성품 수량 4,000개 플러스 기말 1,000개 곱하기 완성도 40%를 곱해야 됩니다. 그래서 4,400개가 됩니다. 이 문제에서 평균법이 아니고 선입선출법이라면 여기서 평균법에서 기초제공품만 빼면 됩니다. 마이너스 기초제공품 수량 2,000개죠. 2,000개를 뺍니다. 빼게 되면 3,000개가 재료비가 되고 그리고 가공비는 2,000개 곱하기 완성도 30% 해서 600개를 빼게 되니까 3,800개가 되는 겁니다. 선입선출법일 때는 평균법에서 기초 환산량만큼만 차감하면 선입선출법에 대한 완성품 환산량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6번 다음 자료에 의하여 선입선출법에 의한 재료비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선입선출법에 의한 재료비 완성품 환산량을 구하는 겁니다. 당사는 종합 원가 시스템을 도입하여 원가 계산하고 있다. 재료비는 공정의 초기에 전량 투입되고 가공비는 공정의 진행에 따라서 균일하게 발생한다. 재료가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면 재료비 완성도는 100%입니다. 중요합니다. 기초 제공품 1,000개, 단기 착수 5,000개, 기말 제공품 2,000개인데 완성품 수량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완성품 수량은 기초 제공품 수량 플러스 제조 착수량 마이너스 기말 제공품 수량입니다. 그래서 기초 수량 1,000개 플러스 착수량 5,000개 마이너스 기말 제공품 2,000개 하면 완성품 수량은 4,000개가 됩니다. 완성품 환산량 산출 공식은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이 있습니다. 평균법은 완성품 수량 플러스 기말 제공품 완성품 환산량이고 선입선출법은 평균법에서 기초 제공품 완성품 환산량만 차감하면 되겠습니다. 재료가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됐기 때문에
재료비 완성도는 100%입니다. 그래서 완성품 환산량을 재료비와 가공비로 구분하여 기록을 합니다. 계산합니다. 먼저 재료비는 완성품 수량 4,000개 플러스 기말 제공품 완성품 환산량인데 기말이 2,000개인데 완성도가 100%입니다. 그래서 100%니까 그냥 수량. 그리고 선입선출법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기초제공품 완성품 환산량 1,000개 완성도 100% 해서 5,000개입니다. 가공비는 완성품 수량 플러스 기말 제공품 완성품 환산량 여기 2,000개 곱하기 완성도 50% 마이너스 기초 제공품 완성품 환산량 1,000개 곱하기 0.4에서 400개 해서 가공비는 4,600개가 됩니다. 이 문제에서 선입선출법에 의한 재료비 완성품 환산량이니까 5,000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만약에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을 물어봤다면 4,600개가 되는 겁니다. 12번 다음 중 종합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종합 원가 계산은 완성품 환산량을 산출합니다. 이 완성품 환산량 산출 공식은 평균법은 완성품 수량 플러스 기말 제공품 완성품 환산량이고 선입선출법은 완성품 수량 플러스 기말 제공품 완성품 환산량 마이너스 기초 제공품 완성품 환산량입니다. 1. 동정 제품의 연속 대량 생산에 적합한 원가 계산 방식이다. 맞습니다. 선입선출법에 의한 원가 계산은 평균법에 의한 원가 계산보다 간단하여 정확성이 떨어진다. 이 공식을 보면 평균법보다 선입이 좀 복잡하죠. 그래서 이럴 때는 복잡한 만큼 정확성이 더 좁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렸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원가 흐름 또는 물량 흐름의 가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완성품 환산량은 다르게 계산된다. 맞습니다. 기초 제공품이 없는 경우 제조 원가는 평균법과 선입선출법 중 어느 것을 적용해도 동일하다. 여기 만약에 기초 제공이 없다 그런다면 평균법과 선입은 똑같습니다. 맞습니다. 13번 다음 자료에서 세금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공급 연월일 이거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닙니다. 작성 연월일이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그리고 작성 연월일 여기 하나 더 들어간다면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10번 다음 자료를 통해 종합 원가 계산을 이용하는 기업의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완성품 환산량은 완성품 수량 플러스 기말 제공품 완성품 환산량 여기까지만 하면 평균법이고 선입선출법은 여기서 기초 제공품 완성품 환산량만 차감하면 선입선출법이 되겠습니다. 완성품 수량 7,000개 플러스 기말 제공품 완성품 환산량 3,000개 곱하기 30% 여기까지 하면 평균법입니다. 평균법. 선입선출법은 여기서 기초 제공품 완성품 환산량을 차감하면 되겠습니다. 7,100개. 답은 1번입니다. 9번 다음 중 종합 원가 계산의 절차를 순서대로 바르게 연결한 것은 종합 원가 계산은 먼저 물량 흐름을 파악하고 그리고 원가 요소별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공품 계정을 볼 것 같으면 기초 수량이 1,000개이고 투입 수량이 9,000개이고 완성품 수량이
8,000개이고 기말 제공품 수량이 2,000개다. 이랬을 때 이런 물량 흐름을 먼저 파악하고, 그리고 미완성품에 대한 완성도를 계산해서 이 기초가 1,000개인데 완성도가 40%면 기초 제공품 완성품 환산량은 400개가 되고, 기말 제공품 수량이 2,000개인데 완성도가 50%면 기말 제공품 완성품 환산량은 1,000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종합 원가 계산에서 절차를 따지게 되면 먼저 물량 흐름을 파악하고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는 겁니다. 답은 2번입니다. 12번 종합 원가 계산은 원가 흐름에 대한 가정에 따라 완성품 환산량의 차이가 있다. 이어가는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거 물어봤습니다. 종합 원가 계산은 기계에 의한 대량 생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 제공품 수량이 100개이고 단기 투입 수량이 900개이고 완성품 수량이 800개이고 기말 제공품 수량이 200개였을 때 평균법은 기초 제공품과 단기 투입 수량을 구분하지 않고 제품을 완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성품 수량 800개는 요 1000개 중에서 800개가 완성된 것이 바로 평균법이고, 선입선출법은 기초 제공품을 먼저 만듭니다. 그래서 완성품 수량은 기초가 100개가 되고, 그리고 단기 투입된 것 중에서 700개가 완성이 돼서 기말 200개는 단기 투입된 게 남은 게 됩니다. 1번 평균법은 기초 제공품 원가와 단기 투입 원가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단기 발생 원가로 가정한다. 맞습니다. 선입선출법은 기초 제공품부터 먼저 완성되고 난 후에 단기 투입분을 완성시킨다고 가정한다. 이렇게 800개 완성됐지만 기초 100개, 단기 투입 700개, 이런 경우입니다. 맞습니다. 기초 제공품이 없을 경우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의 완성품 환산량은 동일하다. 완성품 환산량 산출 공식은 평균법, 선입선출법 두 개가 있는데, 평균법은 완성품 수량 플러스 기말 제공품 완성품 환산량이고, 선입선출법은 완성품 수량 플러스 기말 제공품 완성품 환산량 마이너스 기초 제공품 완성품 환산량입니다. 기초 제공품이 없을 경우에는 평균법과 선입선출법 완성품 환산량은 동일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재료비의 경우 공정 초에 투입된다고 가정할 경우와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고 가정할 경우 기말 제공품의 완성품 환산량 차이가 없다. 틀렸습니다. 재료가 공정초에 투입됐다면 재료비 완성도는 100%이기 때문에 재료비와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은 차이가 있습니다. 재료가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하면 재료비와 가공비 완성도를 같이 처리합니다. 이 문제는 재료비의 경우 공정초에 투입되면 가공비와 완성품 환산량의 차이가 있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0번 원재료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고 가공비는 전 공정에 걸쳐 균등하게 투입된다. 종합 원가 계산에 의한 재료비와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은 기초 제공품 0개, 단기 투입량 600개, 기말 제공품 400개, 완성도 60%. 지금 완성품 수량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성품 수량을 구하니까 제공품 계정을 그려봅니다. 기초 수량은 0개, 투입 수량은 600개, 여기에서 기말 수량, 미완성된 게 400개인데 완성품 수량은 200개가 산출이 되는 겁니다. 완성품 환산량 산출 공식에는 평균법, 선입선출법이 있습니다.
평균법은 완성품 수량 플러스 기말 제공품 완성품 환산량이 되고, 선입선출법은 완성품 수량 플러스 기말 제공품 완성품 환산량 마이너스 기초 제공품 완성품 환산량입니다. 문제에서 평균법, 선입선출법 말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기초 제공품이 없기 때문에 평균법으로 푸나 선입선출법으로 푸나 완성품 환산량은 똑같다고 봅니다. 원재료가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됐다. 원재료가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면 원재료비 완성도는 100%가 되는 겁니다. 완성품 환산량은 완성품 수량, 여기 재료비는 200개 플러스 기말 제공품 완성품 환산량인데, 기말 제품 400개, 아까 완성도가 100%라 했죠. 100% 때문에 400개 곱하기 100% 해서 재료비는 600개가 되고, 가공비는 완성품 수량 200개 플러스 400개 곱하기 완성도 60% 0.6 해서 440개가 됩니다. 답은 1번 재료비 600개, 가공비 440개, 1번이 되겠습니다. 10번 종합 원가 계산의 흐름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가. 물량의 흐름을 파악한다. 나. 완성품과 기말 제공품 원가를 계산한다. 다. 재료 원가와 가공 원가의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를 구한다. 라. 재료 원가와 가공 원가의 기초 제공품 원가와 단기총 제조 원가를 집계한다. 마. 재료 원가와 가공 원가의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한다. 종합 원가 계산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첫 번째, 물량의 흐름을 파악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재료 원가와 가공 원가의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합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 완성품 원가와 기말 제공품 원가를 산출하기 위해서 재료 원가와 가공 원가의 기초 제공품 원가와 단기 총 제조 원가를 집계합니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재료 원가와 가공 원가의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를 구하는 게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완성품 제조 원가와 기말 제공품의 원가를 계산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먼저 가 1번, 2번, 3번이죠. 그 다음에 라, 마는 2번이 정답이 됩니다. 가와 마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거는 뭐 굳이 안 봐도 되겠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보충 설명을 하자면 종합 원가 계산이란 기계에 의한 대량 생산 방식입니다. 제공품 계정을 볼 때 기초 수량이 1000개, 투입 수량이 9000개입니다. 이렇게 투입돼서 단기에 완성된 수량이 8000개이고 미완성된 기말 수량이 2000개입니다. 이것을 파악하는 것이 바로 물량 흐름의 파악입니다. 그리고 미완성된 수량에 대해서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해 봐야 됩니다. 재료가 공정 시점에서 전량 투입됐다. 그러면 재료비 완성도는 100%가 되고, 여기 나와 있는 이 완성도는 가공비 완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재료가 공정 진행에 따라 투입됐다면 재료비 완성도와 가공비 완성도는 똑같이 40%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완성품 환산량은 수량 곱하기 완성도입니다. 이 완성도라는 말은 완성된 정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재료 원가와 가공 원가의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는 겁니다. 수량 곱하기 완성도, 기말도 수량 곱하기 완성도입니다. 10번 완성품이 2000개이고
기말 제공품은 500개인데 완성도는 40%인 경우 평균법에 의한 종합 원가 계산에서 재료비 및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은 몇 개인가? 단, 재료는 공정 50% 시점에 전량 투입되며 가공비는 전 공정에 균일하게 투입됐다 그랬습니다. 완성품 환산량 산출 공식은 평균법일 때는 완성품 수량 플러스 기말 제공품 완성품 환산량입니다. 재료가 공정 50% 시점에 전량 투입된다고 했습니다. 여기는 완성도가 40%입니다. 기말 제공품 완성도가 40%이므로 아직 재료는 투입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료비 완성품 환산량은 완성품 수량 2000개 플러스 기말 제공품 완성품 환산량인데 아직 재료가 투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말 제공품 재료비에 대한 완성품 환산량은 없습니다. 그래서 재료비는 2000개가 되고 가공비는 완성품 수량 2000개 플러스 기말 제공품 완성품 환산량 500개 곱하기 0.4 해서 200개니까 2200개가 되는 겁니다. 답은 재료비 완성품 환산량은 2000개이고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은 2200개인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